리딩에서 6.5 목표. 6.5 목표이면 몇 문제 맞춰야 되죠? 우리가 7.0이 30개니까 40문제 중에서 30개가 7.0이니까 30개를 목표로 하되 29개, 28개, 27개 이 정도 맞추면 이제 6.5가 나오죠. 6.5. 6.5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제 딱 간당간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트 3에서 시간이 한 10분만 더 있으면 제가 케이스를 말해볼게요. 10분만 더 주면 파트 3을 내가 맨날 시간이 부족하니까 파트 3에서 시간을 10분만 더 주면 나 6.5가 나온다. 아니면 진짜 나 잘할 때 7점 정도 나온다. 이러시는 분들. 근데 10분 때문에 6.0에 멈춰 있어요. 10분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 파트 3이 여전히 모자라, 시간이. 파트 3이 여전히 모자른데 파트 1, 2에서 진짜 많이 맞춰서 파트 3은 여전히 뭐 13문제 중에서 한 6, 7문제 틀렸어. 6, 7문제를 틀렸는데 7문제까지는 안 되겠다. 한 6문제를 틀렸는데 파트 1, 2에서 진짜 많이 맞춰가지고 파트 1에서는 다 맞고 파트 2에서 4개 틀려가지고 6.5에서 7 나올 것 같아. 이러면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어떤 테스트는 파트 3에서 여전히 많이 틀려도 앞에를 잘 풀면 6.5와 7.0이 된다. 근데 이런 테스트가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 네. 이런 케이스가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전략을 바꿔서 파트 3은 아무리 시간을 단축해도 단축이 안 되니까 파트 1, 2에 차라리 내가 맞출 수 있는 거에 시간을 거의 몰빵해서 한 40분, 45분을 쓰고 여기는 한 10분, 15분 이렇게만 써가지고 그냥 맞출 수 있는 거 반만 맞추고 파트 1, 2를 다 파트 1에 몰빵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때 있어요. 이것은 일부 맞는 말인데요. 위험해요. 위험. 왜냐하면 파트 2와 파트 3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난이도가 파트 2가 훨씬 쉽고 파트 3이 훨씬 어렵고 이러면 이 전략이 유용해요. 그런데 어떤 테스트는 파트 2에서 파트 2가 더 어렵고 파트 3이 패스지 말하는 거예요. 패스지 2가 어렵고 패스지 3이 쉽고 아니면 비슷하게 어렵고 그리고 비슷하게 틀렸고 이런 테스트 많지 않습니까? 그쵸? 파트 2가 어려우면 파트 3이 좀 쉽게 나와요. 그리고 네, 파트 3이 어려우면 파트 2는 조금 더 쉽게 나오고요. 그래서 패스지 1은 자꾸 파트라고 말씀드려 죄송해요. 패스지입니다. 패스지 1이 확실히 쉬우나 자, 쓸게요. 뭐가 쉽냐면 패스지 1은 지문. 지문도 쉽고 지문 문장이 조금 더 간단하고 복잡한 문장이 덜 있고 지문 쉽고 문제도 쉬워요. 문제도 조금 직관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유형이 많아요. 뭐예요, 그게? True, false, not given. 그 다음에 빈칸 문제. 문제 쉬움. 근데 파트 2부터 등장해요? 헤딩이랑 헤딩이랑 그 달랑 매칭 있죠. 달랑 매칭이 등장해요. 그거 어려운 유형이에요. 또 뭐 등장해요? 객관식 등장해요. 객관식 어려운 유형이에요. 뭐가 쉽냐면 true, false, not given이랑 빈칸이 사실 쉬운 유형이에요. 모든 유형 중에. 그러니까 뭐 말하고 싶냐면 문제 유형이 어려워지고 유형 어려워짐. 지문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어려워짐. 그리고 파트 3이 항상 어려운 게 아니라 파트 3에서 내가 관심 있는 뭐 스포츠 얘기가 나왔다. 나의 관심 있는. 그럼 얘가 지문이 훨씬 쉽고 파트 2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가 파트 2와 파트 3은요. 패스지 2와 패스지 3은 비슷해요. 둘 다 어렵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요. 뭐가 위험하다? 패스지 1, 2에 몰빵해도 여기서 4개, 3개 이내로 틀릴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왠지 알려줄까요? 팩트를 말해줄까요? 패스지 1, 2. 어떤 패스지 1, 2를 풀어도 3개 이내로, 4개 이내로 틀리는 사람은요. 일단 시간이 모자르지 않아요. 패스지 1, 2에서 3개 이내로 틀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풀어도 이미 6.5와 6.5에서 7.0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패스지 1, 2에서 패스지 1, 2에서 4개 이내로 3개 이내로 틀릴 수 있는 것과 6.5가 안 나오는 건 양립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하시는 분들 많이 실패해요. 테스트마다 점수 편차가 많이 나와요. 어떤 거는 나 왜 이랬지? 5.5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7.5도 나오기도 해요. 뭐 다섯 개, 6개 틀리는 회차도 있고 그래요. 자신의 그 레벨을 점검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가장 못 나온 점수랑 가장 못 나온 점수, 가장 잘 나온 점수는 배제시키세요. 배제시키고 그 중간대 점수에서 평균이 나의 평균값이에요. 어, 우리 대부분은요, 내가 갖고 있는 점수, 몇 권을 풀었을 때 나오는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의 실력이라고 믿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가장 높은 때 점수가 나의 뭐랄까, 진짜 실력이고, 나의 가능성 있는 점수다, 나의 잠재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잘 나온 점수와 가장 못 나온 점수는 이상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간대 구간에서 이제 맴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 우리가 예를 들면 6.0에서 6.5가 그럼 중간대다. 그러면 내가 6.5에서 7을 목표로 한다. 오버를 7을 목표로 해서 리딩에서 7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면요. 여기에서 이거 한 문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7.0인데 이걸 아까워할 게 아니에요. 아예 이 구간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구간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돼요. 못 나와도 6.5, 잘 나오면 7.5가 되는 쉽게 향상, 실력의 완전 드라마틱한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6.5가 목표예요. 그러면 그 6.5가 목표이신 분들 파트 3에서 얼만큼 맞추느냐가 점수를 좌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테스트를 다 꺼내보세요. 테스트 3에서 한 6개, 7개 맞추는 테스트는 6.5가 나왔을 것이고, 패스지 3에서 반타작하거나, 뭐, 반보다 조금 더 틀렸을 테스트는 이제 6.5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버를 6.5가 아니라, 리딩 6.5를 목표로 하실 때는 패스지 3을 얼마나, 많이 맞추는가 달려 있어요. 근데 패스지 3에서 맞추는 거는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는요. 패스지 2, 3에서 얼마나 시간을 아껴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요. 패스지 1, 2에서 시간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는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죠. 정확한 독해. 정확한 독해를 해야 시간이 빨라져요. 시간이 빨라짐. 우리가 시간을 바쁘게, 나 빨리 풀어야지,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어, 마인드셋을 빨리 풀어야지 한다고 빨리 풀어지지가 않아요. 지문을 읽더라도 빠르게 정확한 독해를 하면요. 일단 속도가 그냥 빨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독해를 하면 2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독해가 가능하면 지문을 읽었을 때 문제로 돌아왔을 때 지문의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정확한 독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리가 안 돼. 해석은 되는데 뭔 말이 다시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읽었던 지문인데, 방금 읽었던 패러그래프인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분 뭔가 조각된 정보는 기억이 나는데 뭐가 안 돼요? 요약이 안 되고 종합적인 뭐랄까 서머리가 안 돼요. 종합적인 서머리 안 되면 뭐가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헤딩이랑 단락 매칭이랑 객관식에서 많이 틀려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툴프러시나 빈칸은 괜찮아요. 정확한 독해 안 돼도 종합적인 사고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 직독직해만 요구하는 능력 그 유형이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한 번 읽었을 때
정확한 독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시간이 단축되고, 시간이 단축되니까 파트 3에서, 패스지 3에서 충분한 시간을 쓰니까 6.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6.5를 위해서 패스지 1, 2에 좀 몰빵해도 될까요? 6.5를 위해서 패스지 3은 좀 버리고, 패스지 1, 2에 몰빵하는 거 괜찮은 전략인가요? 버림. 그거엔 노예요, 노. 노. 왜냐면, 일단, 일단, 버리는 게 완전히 버릴 수가 없죠. 완전히 버리면 14문제 틀리는 건데, 패스지 1, 2를 다 맞춰도 6.5가 안 나오죠. 그럼 일단. 그러면 버린다는 게 조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지 3에도 시간을 좀 써서 몇 개는 맞춰야 돼요. 몇 개는. 현실적으로 한 유형만 맞추는 걸 생각하시거든요. 이제 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잘 풀 수 있는 패스지 3에 나온 뭐 객관식 문제를 푼다든가 요약을 푼다든가 빈칸만 풀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4개만 맞자. 다른 거는 좀 빨리 풀어서 그냥 찍는 셈으로 거의 찍는 걸로 풀어가지고 뭐 한 개 더 맞추면 좋은 거고 유형을 이제 한 유형이 몰빵해서 4개 맞추기 이렇게 전략을 짠다면 패스지 1, 2에서 몇 개를 맞춰야 됩니까? 여기서 4개를 맞춘다면 27개, 23개에서 23개 총 합쳐서 23개에서 25개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23개,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진짜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23개만 맞춘다고 해봅시다. 그럼 패스지 1에서 한 개만 틀린 거.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한 개만 틀리고, 또 여기에서 13문제 중에서 3개 틀려가지고, 어, 11개? 11개? 네. 2개 틀려서. 그럼 23개 되나요? 23개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만 틀리고, 여기 2개만 틀리는 거. 시간을 많이 아껴가지고, 패스 3에서는 그냥 10분만 쓰고, 여기 다 몰빵했어요, 50분을. 평소에는 한 30분 만에 풀었던 걸 20분을 더 들여서 한 평소에는 35분 이렇게 풀었던 거를 50분 이렇게 몰빵을 했어요. 몰빵을 한다고 틀리는 개수가 줄어드느냐, 이렇게 맞출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테스트도 있겠지만 어렵다예요. 여기서 한 개만 틀리기, 여기서 패스지에서 2개만 틀리기가. 왜냐하면 이 문제들 다 킬러 문제만 틀렸을 거거든요. 킬러 문제만 틀리고, 거의 대부분 다른 문제 다 맞는다는데, 패스지 2에는 이제 직독직해가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글의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지문 해석이 직독직해가 잘 됐어도 문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틀리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쵸? 근데 그런 미묘한 어휘의 뉘앙스까지 잘 파악할 수 있고, 글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이만큼 틀리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만큼 틀리려고 하면 글의 종합적인 이해가 잘 되고, 또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의 미묘한 뉘앙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인데,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제 이만큼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많이 있어도. 그래서 패스지 1, 2에서 이렇게 3, 4개만 틀릴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이미 6.5가 안정적으로 나오신 실력일 거기 때문에 이 전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략으로 풀 수 있는 능력과 6.5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어렵다. 6.0, 5.5에서 6.0 사이다.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양립 불가능.
여집합. 알겠죠?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이거를 안 해봤겠으니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해봤겠으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떤 회차는 선생님 패스지 어떤 회차는 패스지 3에서 많이 틀려도 패스지 1, 2에서 거의 다 맞췄더니 6.5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요. 패스지 3이 어려워서 거의 못 많이 틀렸는데 패스지 1, 2에서 거의 다 맞췄어요. 그래서 6.5가 나왔어요. 그럼 차라리 이제부터 패스 3은 거의 버리다시피 10분만 쓰고 5분만 쓰고 패스지 1, 2 몰빵해서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얘가 완전 실패는 아니에요. 어때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왜냐면 패스지 2에서 두세 개만 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10분 더 주어진다 해도. 이건 근데 저의 생각이에요. 아마 이 전략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능한 그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제 시험 횟수를 많이 봐봤을 때, 예, 좀 얻어 걸릴 수 있겠죠. 패스지 2가 그날따라 쉽고, 패스지 3이 그날따라 여기 킬러가 다 이제 그 몰려 있어요. 몰빵이 되어 있는 회차였다. 어차피 시간을 들어도 틀렸을 문제잖아요. 패스지 1, 2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시간을 더 써서 오히려 정답률을 높이자. 통할 수 있죠. 이런 게. 네. 통할 수 있는데, 그 뭐랄까, 전반적인 가능성, 전반적인 큰 확률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하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두 번째 근거는 6.5와 6.0의 차이는 패스지 3을 얼만큼 맞추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쵸? 지금 6.0에서 6.5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책 갖고 와서 틀리는 개수를 표로 정리해서 해보세요. 표로 정리해서 18권에서 몇 개 맞춤, 18권 테스트 1에서 몇 개 맞춤, 18권 테스트 2에서 몇 개 맞춤, 19권 테스트 2에서 몇 개 맞춤 이렇게 표로 쭉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각각 테스트 파트 1, 2, 3에서 각각 몇 개 맞췄는지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패스지 3에서 좀 선방을 했던 회차는 6.5가 나오고 패스지 3에서 다 비가 내렸던 회차는 6.0이 나올 거예요. 패스지 1, 2에 맞추는 개수는 좀 안정적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점수대 구간의 분들은 난이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패스지 1, 2, 패스지 1 항상 거의 많이 맞추고 틀려봤자 뭐 한 개에서 세 개 이렇게 틀리고요. 뒤로 갈수록 많이 틀리시는 게 대부분 테스트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영향 많이 받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패스 3을 얼마나 맞추느냐, 선방을 하느냐가 이제 6.5, 6.1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패스지 3에 달려 있으니까 패스지 3을 버리는 전략은 위험하다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정리가 됐죠?